남은 삶은 다른 사람하고 살아보고 싶은데 마침 거기에 맞는 사람이 나타나서 정말 사랑에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위해서 러브레터를 쓰고 이걸 빼곡히 적어서 차 트렁크에 넣어 놓으신 거예요. 배우자가 어느 날 트렁크를 청소하다 그걸 발견을 했어요. 정말 충격이었겠죠. 이걸 사실을 얘기를 하니까 그 남성분이 내 전 재산을 바람이 의외로 육체적인 관계보다 정서적인 교감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정서적인 교감 때문에 이루어지는 외도는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고요. 그쪽에서 정서적인 부분을 좀 메꿀 수 있기 때문에 쉽게 관계 정리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와 사이에 정서적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을 밖에서 채우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일시적인 외도, 육체적인 외도는 들키면 돌아오는데 이럴 경우에는 그 관계 정리를 위해서 좀 기다려달라. 뭐 이렇게 배우자에게 요청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외도이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외도죠. 배우자에게서는 채울 수 없는 결핍을 불륜을 통해 해소하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어떤 결핍들이 외도로 이어지는지 사례에 대해 알 수 있을까요?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게 인정이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매달 월급을 생활비를 주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한 달 한 달 월급 생활을 유지하는 남편 입장에서는 본인이 엄청난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배우자가 인정해 주지 않는다. 고마워하지 않는다. 이게 쌓이면 외도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장단점이 있잖아요. 근데 내 배우자가 단점만 봐. 장점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아. 그런데 밖에 나가는데 늘 내 장점을 보고 누가 칭찬을 해줘. 그러면 이럴 경우에 이제 정서적인 외도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서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인정받지 못하는 거, 고마워하지 않는 것이 제일 많고요. 오히려 육체적인 성적인 결핍보다는 이런 정서적인 결핍이 많은 것 같고요.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입니다. 여성들도 매일매일 아이를 키우고 가사노동을 하고 또 워킹맘이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직장을 유지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남편들이 도와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는다? 그러면 자기 삶은 없는 거거든요. 이랬을 때 누가 밖에서 위로를 해준다. 라고 하면은 거기에 마음이 쏠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서적인 결핍이 있는 분들에게는 이혼을 권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남편에게 늘 폭언을 듣고 남편에게 무시를 당하는데 밖에 나가서 누군가 나를 이해해 주잖아요. 그럼 마음이 갈 수밖에 없어요. 남편들 마찬가지예요. 부인이 전혀 이해 안 해주는데 밖에 나가서 누가 나를 인정해줘요. 그러면 내 마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쏠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배우자 사이에 서로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는 관계를 상담하러 오신 분들에게는 저는 빨리 이혼을 하고 내가 부정행위를 저지르기 전에 정리를 하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이런 정서적인 결핍은 굉장히 위험한 요소입니다. 중년 세대는 어떤 계기로 외도하게 되나요? 지금 중년에 이르는 세대는 말하자면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살아야 되고 가정을 지켜야 되고 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온 세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20년, 30년을 그렇게 산 이후에 남아있는 삶까지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심각한 정신적인 갱년기가 찾아오죠. 그래서 내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운동, 내가 하고 싶었던 취미, 내가 하고 싶었던 공부, 그 다음에 타인을 위한 삶이 아닌 나만을 위한 삶, 이런 데 자꾸 쏠리는 거예요. 버킷리스트도 찾아보게 되고, 운동을 하다 보면 동호회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30년간 두 부부가 가게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햇볕조차 못 보면서 30년을 열심히 사신 거죠. 그러다가 남편분이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새로운 세상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밖에 나가서 자꾸 활동을 하니까 배우자 입장에서는 소외가 되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이혼 청구를 했는데 남편분이 나중에 이제 반성을 하게 된 거예요. 자기가 이런 욕구가 있었던 거에 대해서 내가 너무 그런 게 갈증이 나다 보니까 찾아 나선 건데 내 배우자도 정말 그런 줄을 몰랐다. 그래서 나중에 두 분이 화해를 하고 같이 여행을 다니고 같이 대학도 지나가고 하면서 부부가 다시 이제 결합을 하셨거든요. 이럴 정도로 중년 이후에 찾아오는 이런 정신적인 방황, 이 갈증 해결은 생각보다 굉장히 커요. 그 욕구가. 그래서 이럴 경우에 이제 배우자에게 그동안 인정을 못 받다면 차라리 나는 혼자 살고 말겠다.
이렇게 해서 이혼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내가 벌어들이는 연금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나를 위해서 쓰고 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혼 선언을 하고 아예 그냥 시골로 자연인이 돼서 떠나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중년의 외도 사례 중 최악의 사건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최악의 사건이라고는 그렇지만 한 남성분이 실제로 결혼 생활은 성실히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남은 삶은 조금 다른 사람하고 살아보고 싶은데 마침 거기에 맞는 사람이 나타나서 정말 사랑에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위해서 러브레터를 쓰고 그동안에 있었던 걸 하고 이걸 빼곡히 적어서 차 트렁크에 넣어 놓으신 거예요. 그 배우자가 어느 날 트렁크를 청소하다 그걸 발견을 했어요. 정말 충격이었겠죠. 근데 이걸 사실을 얘기를 하니까 그 남성분이 내 전 재산을 전부 다 주겠다. 그리고 나를 좀 해방시켜 달라. 그래서 고민을 하고 상담을 오셨죠. 그런데 어떻게 아내 입장에서는 전 재산을 준다고 하니까 그러면 나도 나의 삶을, 남은 삶을 보내야지라고 이혼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혼을 하기로 했는데 남성분이 돌아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전 재산이 없는 빈털터리 남자는 그 여성도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다시 반성을 하고 혼인 생활을 유지하셨는데 최악의 이혼 사건이었다. 그런데 다행히 결론은 나쁘지 않았다.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현실적이지 않은 로망만 갖고 계신 분들, 내가 새로 만나는 이성이 정말 나만 바라볼 것 같은 착각, 이런 거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건 조금 경계해야 될 사연인데요. 결혼 생활을 20년, 25년 정도 10년도 상관없습니다. 하다 보면은 배우자와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보통 이런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술 한잔 하면서 주위 얘기를 하면서 이혼해야 되겠다, 우리 배우자는 이렇다 저렇다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 얘기만을 믿고 이 사람하고 사랑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얘기만을 믿고 용감하게 부정행위를 감행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이혼 절대 안 합니다. 그냥 이 결혼 생활에 대해서 불만을 밖에 나가서 해소하는 거예요. 그 해소의 대상밖에 안 돼요. 그런데 착각을 하고 내가 뭔가 이 사람하고 관계를 유지하면 이 사람은 이혼하고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실제로 하다 보면요, 이분들 절대 이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결혼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가치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자녀가 있어요. 그러면 이 자녀들의 모든 걸 깨고 정말 이 사람에게 온다? 이런 경우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중년 외도의 상대방이 되시는 분들, 이 사람이 내 것이 될 거라고 기대하는 거 착각일 수 있다. 이 사람이 결혼 생활에 대해서 불만을 하는 거 내가 나중에 상간남이 되거나 상간녀가 되는 결론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은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최근에 억울하게 상간녀가 되고 상간남이 되는 케이스들 소송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부정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다 보니까 일단 결혼 생활은 지켜야죠. 왜냐하면 노후에 어쨌든 내 삶이 피폐해지면 안 되잖아요,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배우자가 좀 바람을 피워도 참고 살려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이혼을 바로 결정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쪽은 상간남, 상간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결혼을 깨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결혼 생활이 힘들다고 그러고 이 배우자 흉을 맨날 보니까 이 사람은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나중에 민사소송을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중년의 외도의 상대방이 되는 거 매우 위험하다는 거 꼭 좀 우리 신사임당 채널에서 내용이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재산 분할의 기준과 숨겨진 자산을 찾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네. 재산 분할은 혼인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적극재산, 소극재산, 소위 말해서 각 종류의 재산에다가 부채를 공제한 거. 요게 이제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총 금액이고요. 흔히 이제 착각하시는 것이 부모님한테 상속받은 거, 증여받은 거, 그다음에 혼인 전에 있었던 거는 무조건 빠진다라고 생각하시는데 특유 재산이긴 하지만 혼인 기간이 유지되면 특유 재산에 대한 유지 기여도가 발생하기 때문에 재산 분할에 있어서도 다 참작해서 계산이 된다는 거. 이건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재산을 찾는 방법은 법원을 통해서 사실조회, 금융기관 조회 이런 방법으로 재산을 찾고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를 내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 저희가 조회를 하면 명의를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대부분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조회를 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각 기관 금융조회를 하다 보면은 관련된 파생 상품들 여러 가지 것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재산은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데 안 되는 것이 타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조회가 기본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배우자가 타인 명의를 많이 쓰는 경우, 그다음에 타인에게 재산을 조금 친인척인 경우도 많이 있죠. 친구들인 경우는 이럴 경우에는 미리 좀 파악을 해 놓으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현금으로 좀 보관하고 있는 경우, 금고에 넣어 놓는다든가 금괴를 가지고 뭐 은행 금고에 넣는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좀 실제로 그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해 놓으신 것이 필요합니다.